안녕하세요. 노페이크 마케팅 김 대표. 권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그 마케팅 현장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지금도 현장에서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느끼시는 마케팅 문제를 저희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좀 솔직하게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개설한 채널인데요. 그렇죠, 대표님?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이 노페이크 마케팅의 그 노페이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좀 실질적이고, 군더더기 없고, 그리고 이제 뻔질하게 포장한 게 아니라, 좀 진솔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나날이 치열해지고 혼란스러워져서 거기서 그 바른 답을 찾아가는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사실 생각하는 힘과 판단력인데요.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그 현업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런 힘과 판단력을 길러보시죠. 네. 오늘 첫 시간은 컨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컨셉이란 게 뭐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케팅을 벗어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컨셉이란 단어를, 최근 들어 특히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마케터 입장에서 조금 더 혼란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컨셉이라는 게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시작됐던 그런 단어고, 마케팅 분야 안에서는 이 컨셉을 만들고, 좋은 걸 선정하고, 의사결정해서 그 컨셉에 맞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출시하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이유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좀 모호함?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보통 이제 제품이나 이런 걸 출시하기 전에 그 기획 단계에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에이션의 분야이기 때문에 좀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그런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I 때문에 사실 실행 업무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면 컨셉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 역량이? 그렇죠. 이게 AI가 이제 기본적인 자료조사나 아니면 그 컨셉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뭐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1차적인 정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뭐 분야별로 이렇게 AI가 쓰이는 그런 그 폭이 좀 다양할 수는 있는데, 여하간 AI가 분명히 좀 심플하고 아니면 주니어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럼 현업에서 내가 인간 마케터로서 일을 할 때 AI한테 일을 시키면서 내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냐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컨셉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의사결정 받아서 출시하고 관리하는 이 컨셉을 관련된 어떤 지휘자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 AI가 되면서 대표님 말씀처럼 그 리서치 업무는 대부분 AI가 하고 정말 그 인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을 사람이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시니어로 올라갈수록 컨셉 기획이 중요합니다. 주니어는 다른 걸 해도 역량을 인정받지만 시니어는 그렇지 못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특히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업무를 나눠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마케터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컨셉 기획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셉 기획을 중요 요소를 한 3가지 정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컨셉을 잘했다 그러면 사실은 컨셉 자체가 잘 됐다기보다는 나중에 출시했는데 제품이 목표한 대로 잘 팔리고, 혹은 그거 이상으로 대박을 치고, 뭐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잘 돼야지 결국 컨셉이 잘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잘된 컨셉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요건들, 그게 결국은 잘된 컨셉을 만드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하면 일단 차별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화가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고객한테 의도된 대로 전달되는 그 컨셉의 핵심 부분이 잘 뽑히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어쩌면 컨셉을 개발하는 일하는 방법이나 프로세스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차별점이 그 제품 패키지나 제품 자체 특징에서는 잘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광고나 프로모션을 할 때 잘 연결이 안 될 경우에 효과가 또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마케팅의 모든 그 접점에서 컨셉이 잘 녹여지고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일관성, 그래서 모든 마케팅 접점과 제품과 뭐 포장이나 뭐 아니면 가격 포지션이나 이런 모든 거에서 관통하는 어떤 그런 관통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컨셉을 한번 정하게 되면 이게 자주 바꾸게 되면 그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특히 요즘처럼 접점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을 경우에 뭐 메시지 하나라도 똘똘하게 잘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좀 일정 기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러려면 이 컨셉 자체가 좀 지속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속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보통 이제 확장성이 있다라는 얘기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데, 그러니까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벙벙해도 안 되는. 사실 이제 어떤 책을 읽던지 간에 그 컨셉의 중요 요소를 하면 몇 가지가 꼽힙니다. 제가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권 대표님의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명확한 타겟 정의라는 요소가 나옵니다. 타겟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컨셉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느냐, 우리 프로덕트만이 차별화된 가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컨셉 그 책에서 많이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 뭐 컨셉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가진 여러 인프라나 기타 등등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컨셉이 될 수가 없죠. 네 번째는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그 확장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어쨌든 이 네 가지 요소가 컨셉을 이루는 주요 4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확한 타겟 정의하고 차별화된 가치 제안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타겟팅은 마케팅의 시작점이라서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한 번 타겟을 정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도,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도 이번엔 내가 타겟팅을 잘했나 이렇게 끊임없이 마케터로서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늘 따라다니는 숙제 같은 요소이긴 한데요. 흔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좀 빠지기 쉬운 가장 흔한 함정?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얼만큼 구체적으로 타겟을 맞아요. 이해하고 정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좀 애매할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걸 너무 넓게 잡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자잘하게 잘게 많이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오늘 얘기하는 그 제품 컨셉에 대한 기획을 할 때는 적어도 뭐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돌리거나 뭐 이랬을 때는 또 타겟팅이 좀 더 잘게 쪼개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그 제품을 기획할 때는 그 타겟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네, 거의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는 것이 되게 좋다. 그래서 뭐 20, 30대 그 직장을 다니는 미혼 남녀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29살 IT 기업을 다니면서 야근이 잦다. 야근이 그렇죠? 잦은 네, 그런 식으로. 뭐 직장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녹일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을 거의 따라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접근이 컨셉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타겟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사람을 생각을 해야 차별화된 가치가 나오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네. 네. 차별화된 가치 참 어려운 말입니다. 네. 가치도 어려운데 차별화까지 하라니 정말 네.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기존 시장에 있는 거, 그다음에 경쟁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더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월등히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월등함이라는 게 과거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의 차별화하기가 난이도가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월등합니다 할 경우에 한 요 정도 도 괜찮았다고 하면 지금 거의 이 정도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그 기존 시장에 없는 경쟁사가 안 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만의 소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고 사실 컨셉이 굉장히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오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컨셉을 만들 때 이 향후의 비즈니스 확장성까지를 고민해서 또 신상품의 라인업까지 고민해서 좀 더 넓혀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업에서 하다 보면 이 확장성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있곤 하죠. 어떠세요? 네, 이론적으로는 확장성이라는 게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단어긴 한데, 막상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그게, 이상적으로 지키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예전 시행착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외국계, 제약회사, 네. 사례고요. 근데 필러 제품이었어요. 근데 필러 제품에서 제품이 이제 처음에 출시될 때 A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 A라는 제품은 특징이 얼굴에 이제 볼륨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 하나를 일단 잘 파는 게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제품 하나가 잘 되냐 안 되냐가 일단은 포문을 잘 열어야 그 다음에 뭐 제품 확장성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제품 자체를 잘 파는데 이제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 볼륨을 채워준다라는 그런 어떤 볼륨아이징이라는 그 컨셉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컨셉화해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게 괜찮게 실적을 거두게 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제품들을 이제 준비해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제품들은 볼륨아이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볼륨아이징이라는 그 메시지가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하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컨셉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고려해본 이제 컨셉은 A라는 제품, 볼륨아이징 하는 제품과 그 이후에 출시한 제품,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고 뭐 주름을 개선해주는 약간 그런 제품들과 같이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 특징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컨셉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그 볼륨아이징을 강조한 제품을 만들 때부터 그 컨셉을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때 다시 시간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의사결정해서 가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라인업 프로덕이 뭔지를 몰랐었나요, 당시? 라인업 프로덕이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준비되어 있긴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 이제 출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제 첫 번째 제품이 잘 되고 뭔가 시장에 안착이 되고 또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유통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확장성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네,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추상적인 왜냐면 제품 자체의 특징을 명확하게 소구를 하면 그 제품 자체를 훨씬 더 실질적으로 잘 팔 수 있는데 그걸 좀 뭉개면서 브랜드화해서 이렇게 컨셉을 만들 경우에 오히려 광고 홍보 비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빌딩적으로는 되게 나중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원이 좀 한정돼 있는 그런 회사의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마케팅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저희 컨셉의 중요한 요소인 명확한 타겟 정의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타겟팅만 별도로 빼서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긴 할 건데 사실 한국 사람들의 타겟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전체적으로 균질성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일부러 타겟을 막 쪼개는 게 현실적인가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뭐 책이나 이런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더라도 현업은 굉장히 또 다른 이슈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 네. 학생증 얘기를 듣고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배운 마케팅의 어떤 그런 원칙이나 그런 걸 또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컨셉이 어렵기만 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좀 답답하고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컨셉을 잘 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를 한번 얘기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만든 컨셉은 아니지만 제가 몸담았던 회사의 그 비즈니스 컨셉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은 신제품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례니까 좀 넓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금융시장, 특히 보험시장은 차별화가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S사, 뭐 K사 그런 그 회사의 브랜드는 다르지만 사실 팔고 있는 보험은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몸담았던 그 회사, L사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과 차별화된 프로포지션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보통 종신보험으로 대표되는 크고 무겁고 오래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보험 시장에서 벗어나서, 어찌 보면은 50대, 40대, 60대, 70대처럼 보험에 들기 어려운 타겟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저렴한 보험, 뭐 2만원, 3만원, 4만원대 보험에 질병만을 케어해주는 보험을 출시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에는 저희가 어떤 타겟을 바라보느냐와 그 타겟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정확히 시장에서 제안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바라보고 있는 꼭 큰 시장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관점에서 이건 필요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 컨셉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컨셉 하에서 또 보험에 골라 담는 형식미를 넣은 프로덕트를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유전적으로 어디가 나쁘다라고 본인이 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병만 케어할 수 있는 골라 담는 보험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스타트업에서 CMO를 했을 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치고 올라갔던 스타트업에 제가 CMO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컨셉이 너무 치고 나가는데 기술이 못 따라가. 그러니까 고객의 언맨 니즈라고 하죠. 그거는 충분히 풀었는데 그 회사가 AR, VR 컴퍼니였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생각만큼 잘 구현되지 못하면서 컨셉이 살짝 좀 무뎌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쫓아가는 게 컨셉이 아니다. 컨셉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네. 네. 그쪽 분야는 지금 뭐 애플에서도 무슨 웨어러블 뭐 이런 거 내고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누군가가 크랙을 한 것 같지 않은 맞아요. 네, 현재 진행형인 그런 고객의 언맨 니즈 분야이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오늘 처음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컨셉을 오늘 첫 번째 화두로 잡아봐서 저희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현업에서 파이팅 하시고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네. 질문이나 아니면 저희 의견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혹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부분도 어떤 피드백이든 환영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